다음 나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문영배의 공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탄핵 선거 누추나 문영배가 어떤 공포를 느끼고 있길래 이런 거죠. 그래서 탄핵 심판이 늦춰지는 3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영배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2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말에 될 것이다. 뭐 3월 초에 될 것이다. 3월 7일까지 구체적인 날짜가 뭐 잡혔었고 거의 되는 것처럼 얘기됐었고 그러다가 3월 14일 금요일 날로 얘기됐다가 14일 금요일을 넘어서서 이거 그래도 21일 금요일은 되겠지. 그런데 오늘 25일 오늘 화요일이군요. 화요일. 네. 화요일은 이제 또 이게 어저께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 이제 각각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그러다가 이제 내일 이재명 재판,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예정된 날이죠. 내일 뒤에 목요일은 또 일반 헌법소원 등 이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럼 금요일, 오늘 화요일 25일이니까 28일 날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계속 미뤄왔다가 한 달 동안 미뤄져 왔어요. 그러다가 28일도 안 되겠어. 4월 초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저는 결국은 헌법재판소 내에서 의견 통일이 되지 않았다. 의견이 분화되는 현상이 아주 고착화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자기 의도대로 8대0 인용 결정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저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만나볼 수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정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죠.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과 그렇게 친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저는 교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비밀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논리적인 분석 그리고 플러스 개인적인 관측과 또 위시 어느 정도 희망 섞인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보면서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관측 저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영배의 의도 결국은 8대0 인용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2월 말 3월 초부터 그래 조기 심판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의도대로 안 되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적법 절차 훼손 문제.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제가 1월 초부터 허민의 정치카페 문화일보 한겨면에서는 정치카페에서 제가 여태까지 누누이 쓴 내용이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적법 절차 훼손 문제에 유법과 불법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 고리를 어겨서 이 적법 절차 훼손이 심각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목이 닳도록 하고 있었는데 여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문제가 저는 어느 정도 반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와 동시에 그와 또 조금 이제 뒤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뜻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SNS에서 이런 얘기 또 공개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8대0 인용은 무슨 8대0이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이 결국은 기각적으로 자기 소신을 굳혀가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런 의견 분화가 고착화 됐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개헌법 위반과 이제 내란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그래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좀 약간은 조금 이렇게 약식으로 하고 방망이도 안 두들기고 메모도 안 하고 국무회의 기록도 안 하고 이런 절차가 하자는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을 정도의 위법의 중대성인 문제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럼 내란이에요. 내란이라고 하는 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국토 참절 국토를 접수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왕노릇 하겠다 국토 참절 아니면 이제 국헌문란인데 국토 참절은 아니죠. 국헌문란 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뭡니까? 헌법과 법률의 무력화. 두 번째는 헌법상 국가기관의 무력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헌법법률의 무력화는 아니고 국가기관의 무력화인데 이 국가기관의 무력화 또 두 가지잖아요. 체포해 그리고 끌어내.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체포해 홍장은 메모 오염될 대로 오염됐죠.
끌어내. 곽종근 대표적으로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오염됐죠. 뒤집어지고 반복되고 번복되고 부인되고 의원, 요원, 인원 뭐 이래가면서 이런 것들을 검증 또 다른 저희 심리 증언 절차 없이 그대로 그냥 검찰에서 초기 진술 그대로 갖다서 증거를 쓰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적법절차 훼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건 인용이라 볼 수 없어. 이건 하자가 있어. 각하 아니야? 또는 기각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굳어지기 시작을 했다. 이 의견 통일의 실패. 두 번째, 문영배의 공포입니다. 문영배의 공포. 기각론이 우세해지면서 문영배가 이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나본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으로 결정이 되면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좌파 진보 그룹의 비난과 등살에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요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영배 재판관 헌법소장 권한대행의 현재 심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일 겁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으로 결정이 되면 야 문영배 너 잘난 차들이 뭐야 8대0 인용한다면서 왜 기각이야? 너 죽을래?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 비난 이 등살 이 견디기 어려울 거다. 이거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 두려움 때문에 문영배 재판관이 과연 이거를 조기 탄핵 심판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조기 평결로 평의만 거듭하고 있죠. 지금 평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결론을 못 내고 있잖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8년 전 헌법재판관의 고백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수 쪽에 있었던 헌법재판관 박근혜 탄핵 심판 때 자기는 기각 의견을 내고 싶은데 광장에서의 그 당시만 해도 탄핵 찬성 여론이 뭐 워낙에 압도적이었으니까 그 함성, 그 촛불 다 죽을 것 같더라. 내가 기각했으면은 어차피 드러날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인용에 섰다. 인용편에 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타협했다. 정치적으로 타협했다. 비극이죠, 사실은. 이런 것을 거꾸로 바로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느끼고 있을 거다. 헌법소장 권한 대행으로서 문재인이 임명한 문영배 그리고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 문영배가 이재명과 통한다고 하는 문영배가 지금 느끼는 중압감 이거 때문에 계속 늘어지고 있다. 그럴 때 문영배의 선택은 단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래도 기각보다는 각하 이거는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안 돼. 각하로 몰고 가서 그냥 각하 의견으로 4대4 각하를 하든지 8대0 각하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각하로 몰고 가면 조금 정책 부담이 덜겠다. 기각보다는. 여기 하나. 또 각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또 한 번 또 국회에서 그래 민주당 주도로 또 한 번 탄핵소추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안 되겠어. 내가 퇴임한 이후에. 언제 퇴임하죠? 4월 18일. 퇴임한 이후에 그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나 그냥 산으로 둘러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가능성. 그래서 문영배의 공포가 바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미루고 있다.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의 결정을 미루고 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대단히 정치적인 변수가 하나 있다. 바로 문재인 변수입니다. 문재인 변수. 헌재가 그동안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라고 이비인후로 얘기했어요. 1월 달부터 얘기했어요. 2월 달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2월, 3월 초, 3월 중순 계속 그랬다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축축 늘어지는 배경에 문재인이 있다. 문재인. 자신이 임명한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한 판을 깔아주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지난해 4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2대 총선 때 지난해 4월이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친명 횡재 그리고 또 하나 비명 횡사. 이재명계가 아닌 주로 친문그룹이죠. 친문그룹들 횡사, 비명 횡사 다 공천에서 탈락. 집단살인, 매사크르, 에스닉 클린징, 인정청소가 일어난 겁니다. 인정청소가. 다 죽였어요.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 잊을 수가 없죠. 못 잊습니다. 지난 1월 30일로 기억이 되는데 1월 30일 날 여러분 그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친문 진영 뭔가 이제 광폭 행보 이렇게 포용 행보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양산마을로 양산의 평산마을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전 대통령 찾아가서 사진으로는 웃는 표정에 여러 가지 나왔죠. 그렇죠. 뭐 국가 지금 그 돈도 빨리 풀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다음에
또 뭐 그 뭡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의견도 나누고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내부를 대화 과정을 잘 알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내부에도 굉장히 썰렁하고 싸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 사진인데요. 요 사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마친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집에서 각각 따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 모습에서 그대로 앞으로 오른쪽으로 진격해 나가고 있고 이재명 자기 무리를 이끌고 거기서 그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사라집니다. 요게 그 사진인데 많은 웃는 모습 중에서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요 사진, 요것이 그날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친문 출신의 중진 정치인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친문과 친명, 친문재인과 친이재명의 대립은 이념보다 크고 분노는 종교보다 깊다. 네, 이분이 요 표현한 거는 변영주, 수주 변영로의 논계라고 하는 시에서 따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은 결코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꼴은 볼 수 없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록 판 깔아주는 거 싫다. 무영배 알아서 해. 이런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판결을 미루고 지체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